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가네요. 그래.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가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방식으로 시승기를 풀어보겠습니다. 한꺼번에 세 대의 SUV, 그것도 모두 벤츠 차량의 SUV로 시승기를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컴팩트 사이즈의 SUV인 GLC, 중형 세단 사이즈의 SUV인 GLE, 그리고 마지막 대형 세단 사이즈의 SUV인 GLS를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세단으로 비교한다면 컴팩트 세단인 C클래스, 중형 세단인 E클래스, 그리고 대형 세단인 S클래스와 견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플랫폼 측면에서 GLC는 C클래스와 플랫폼을 공유하겠지만 GLS는 S클래스와 플랫폼을 공유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GLE의 플랫폼을 쓰되 3열 시트에 배치가 가능하도록 길이를 늘려서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러면 GLS는 그냥 GLE와 비슷하게 만든 차가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운전해보면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세대의 SUV 모두 충분히 고급지고 안정적입니다. 사고의 충격에도 상대적으로 잘 견디는 점이고 길에서도 자동차 자체로는 아쉬울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길에서 삼각별 구심을 담고 운전하는 드라이버들도 간간히 볼 수 있고 저 역시도 옆차선으로 끼어들게 할 때 뒤에 벤츠 SUV가 다가오면 그냥 지나보낼 때도 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그냥 삼각별 마크가 주는 부담감 정도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모델은 가격도 다르고 그만큼 쓰임새도 다릅니다. 덩치도 탑승 정원도 모두 다르다 보니 본인에게 맞는 차를 고르는 기준도 당연히 달라야 합니다. 물론 집도 크고 돈도 많고 친구들도 많고 탈 사람도 많고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GLS를 가야겠으나 현실로 돌아오면 이리저리 고민해볼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몇 가지 기준을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질 기준은 차의 크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셋 중에 제일 작은 GLC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길이 4.67m, 폭 1.91m, 높이 1.65m로 아담한 사이즈 같지만 정작 차폭은 넓습니다. 마트 주차장에서도 손쉽게 주차할 것 같지만 막상 주차해보면 좌우선을 꽉 채웁니다. 운전 초보라서 GLC 정도면 그냥 쉽게 운전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주차가 힘들더라고요.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실내 공간이 넓지 않으니 차폭도 넓지 않겠지라고 생각해보면 큰 오산입니다. 실제로는 문짝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현행 GLE의 경우 길이는 4.83m, 폭은 1.94m, 높이는 1.77m입니다. 재원상으로 GLC랑 폭은 3cm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차의 높이 차이가 꽤 있습니다. GLC의 키가 165cm라면 GLE는 키가 177cm입니다. 키 165cm인 사람과 177cm인 사람의 차이 정도로 보기에는 어렵겠지만 실제로 차의 높이 차이는 꽤 존재합니다. 참고로 새로 나올 GLE는 길이 4.92m, 폭 1.92m로 조금 더 커집니다. 높이는 동일합니다. 다음은 셋 중 가장 큰 GLS의 차이입니다. 길이 5.13m, 폭 1.98m, 높이 1.88m입니다. 1.88m의 높이면 키 188cm의 사람을 마주할 때 느낌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1.96m의 키를 가지고 있는 장신의 G바겐까지는 아니겠지만 GLS 역시 운전석에 탈 때 올라탄다는 느낌이 들 만큼 앞에 차들과 높이가 달라집니다. 길이의 차이도 있지만 높이 부분에서 차이가 커지다 보니 운전할 때 시야를 포함해서 운전에 질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시트 포지션을 위로 높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과는 질적으로 다른 부분이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따져볼 부분은 차의 파워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 종류의 SUV 모두 디젤도 몰아보고 가솔린도 몰아보고 했으나 지금은 비교할 수 있게 디젤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GLC는 220D 기준, GLE와 GLS는 350D 기준으로 차를 타봤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대한민국 도심 주행이나 고속도로 주행에 있어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엔진의 정숙성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4기통인 GLC 엔진은 좀 더 현실적으로 친근한 느낌입니다. 진동도 다가오고 소음도 다가오고 운전석에서 이런저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GLE의 경우에는 3000cc의 디젤 엔진이지만 실제로는 가솔린 차인지 아닌지 헷갈릴 만큼 정숙성을 자랑하고 GLS는 여기서 조금 더 부드럽고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실내로 유입되는 엔진음이나 진동 같은 경우에는 GLS는 거의 정제되어 오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S클래스급의 편안함을 주겠다는 생각으로 이름까지 GL에서 GLS로 바꾼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GLE의 2000cc 디젤 엔진 버전인 250D는 어떨까요?
이 역시도 충분히 도심 주행을 잘 하는 차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드라이버 한 분은 이 차를 가지고도 포르쉐 카이엔을 고속도로에서 따라가면서 빵빵 쫓아갈 만큼 고속주행을 안정적으로 하던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재량에 따라 차의 성능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으니 단순히 숫자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면 금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측면은 실용성의 측면입니다. SUV에서 실용성을 빼면 사실상 지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짐 많이 싣고 다니고 마트에서도 대량으로 장을 보는 북미의 지역에서 사랑받는 SUV가 아닐까요? 벤츠의 세 종류 SUV 모두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실전에서는 그 복과 느낌이 약간씩 다릅니다. 1인 또는 2인 가구이거나 아니면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다니는 경우 GLC는 충분히 편안함과 공간감을 줄 수 있습니다. 유모차를 넣을 수도 있고 아이 한 명의 짐 정도는 가뿐히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둘이라면 어떨까요? 듀얼 유모차가 들어가야 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GLC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을 수 있는 공간도 제한적이고 많이 싣는다고 해도 이번엔 차가 나가는 데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히려 4인 가족이고 짐이 많이 필요하다면 GL2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듀얼 유모차도 들어가고 골프백도 들어가고 장거리 여행도 들어가고 다양한 트렁크들도 넣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여담으로는 북미 지역에서 포르쉐 카이엔으로 4주 동안 캘리포니아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딱 GL2만한 사이즈의 트렁크를 가득 채우고 다녔는데 유모차 2개를 포함해서 저희 가족이 한 달 동안 지낸 짐들을 많이 놓고 다녔습니다만 충분히 편안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 정도는 돼야 되겠군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여행 다닐 때는 GL2급의 SUV 정도면 크기 측면에서는 부담이 없을 겁니다. GLS는 3열 시트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기본적으로 3열 시트를 오픈하고 다닌다면 여행 가방은 알아서 잘 들고 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 3열 시트를 접을 수 있다면 갑자기 트렁크가 운동장으로 변신하는 기적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의 측면은 드라이브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속감을 논하기엔 다소 부족한 엔진 트림들을 말씀드렸지만 실용적인 도심 주행에서는 아쉽지 않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만약 이보다 더 파워를 원하신다면 GLC는 하이브리드 버전으로, GLE나 GLS는 가솔린 고배기량 버전으로 가야 합니다. 스티어링 휠의 반응성은 세 가지 차량이 모두 비슷한 수준입니다. 부드럽게 스티어링 휠이 돌아가고 그립감도 비슷하고 차를 돌렸을 때 나오는 반응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저렴하면서 막내인 GLC에게는 선물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의 높이가 다르고 시트 포지션이 달라지는 점 때문에 운전의 질적 측면에서는 상대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야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진동이 올라오는 차이, 소음이 올라오는 차이는 분명히 다릅니다. 차를 움직였을 때 묵직하게 따라오는 느낌 역시 GLE나 GLS의 장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GLE 움직임을 좋아하지만 GLS 자체는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상하에 대한 진동 움직임도 제일 잘 잡고 오프라인 주행을 위한 에어 서스펜션의 조절도 있어서 충분히 운전을 부드럽고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가격이 따라오는 점은 함정입니다. 제일 중요한 가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할인 전의 금액으로 봤을 때 GLC는 7천만원, GLE는 1억, GLS는 1억 3천만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고배기량 고옵션 버전은 이보다 1,000만원이나 3,0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흔히 인디 오더라고 불리는 인디비주얼 오더를 넣었을 때는 더 많은 옵션 차이가 나겠지만 기본적으로 차량의 줄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3,000만원씩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면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고가이지만 실제로는 줄을 서서 기다려 사야 할 만큼 줄도 길고 차들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GLE는 단종이 돼 있고 GLS도 곧 모델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델을 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벤츠가 가성비 차량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쟁차들과 비교해 본다면 허투루 만든 차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에 차가 들어오는 물량 자체도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결국 할인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역시 중고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비싸게 사서 잘 타고 비싸게 팔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벤츠는 충분히 즐길 수 있는 SUV의 모델일 겁니다. 어느 쪽을 사도 후회하지 않을 차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더 잘 맞는 모델이 존재한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저에게 차를 고른다 그러면 GLE의 사이즈를 고르되 좀 더 고성능 버전을 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디젤도 좋지만 가솔린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함께 타는 사람들의 수나 싣는 짐의 양,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생활의 여건을 봤을 때는 또 달라질 부분들입니다. 여기 언급된 세 가지 차종들은 나중에 별도의 시승기로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늘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